아니. 그걸 자꾸 돌리고 있어. 아니. 주라고 하면 되지. 아 진짜 친하시다. 잡수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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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떨리는 거 봐. 내가 언제 술 빼는가 봐. 오늘은 이런 컨디션이 아니야. 이거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와 12시 넘었어요. 거의 1시야. 아, 안 주무시네요? 그죠? 걱정도 되죠, 그죠? 네, 너무 안 들어오시면. 어머나. 아이고 애는 또 아이고, 중간에 오, 깨고. 아유, 그럼요. 애 또, 아유. 이야. 그냥 눈물 흘리시. 어떡해. 저는 육아 부부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희 신랑은 육아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예, 이것도 저하고 이제 안 맞고 이제 싸움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늦을 때는 뭐 5시까지 마실 때도 있고, 최근에는 뭐 아침 막 10시 막 이때까지도 연락이 안 된 적도 있었고, 술 때문에 아이들한테 해야 할 그 역할이나 그런 거를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시 반이네. 아유. 또 사서? 물도 안 자고. 자다가 일어났다 했지. 좋아. 분위기 좋아. 3시야, 3시. 왜 이제 들었어? 딱 3잔 먹고 왔다, 3잔. 시장 같은 소리 하네. 야, 어떻게 허구나 그렇게 술을 먹어? 왜 술을 먹을 거 한테? 모르지. 힘들어서 먹는다며. 응? 힘들어서 먹는다며. 뭐가 힘든지는 모르잖아. 말을 한 적이 없으니 모르지. 꼭 말을 한다고 해서 알아야 돼? 왜 또 대화가 이래? 말을 해야 알아요. 내가 집에서 너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가게 나가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오빠가 표현을 안 하지는 않아. 어떻게 했는데? 왜, 오빠는 술 먹으면 그게 폭발을 해. 왜 올라왔던 감정이 폭발을 해. 그래 잘못된 거지 그거는. 그게 나는 너무 불안해. 그 순간이.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면 왜 내가 술만 먹으면 이렇게 폭발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어? 그러게요. 이게 계속 대화가 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냐? 지금도 나는 이렇게 대화하다가 오빠가 술을 마신 상태이기 때문에 또 어느 순간에 오빠가 확 돌발 행동을 할까 봐 사실 불안해. 그러면 나만 고치면 되는 거네? 아니 나는 오빠만 고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니 말하는 게 그런 거잖아. 그때도 이제 술 먹고 일어났어요. 술 먹고 상황이. 둘째 아이가
뒤에 앉혔는데 너무 울어서 아이가 앞으로 오겠다고 하도 그래서 이제 신랑이 아이를 조금 강하게 제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을 했죠.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신랑은. 그냥 차에서 내려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방부터 뭔가 하나씩 이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방에 들어갔는데 북박이장 문짝 2개가 뜯어졌어요. 술 먹으면 좀 성격이 바뀌어요. 좀 술을 좀 먹으면 화로 바뀌더라고요. 화로 좀 격해질 때도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술 먹고 애기 엄마랑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술 먹고 대하면 안 돼.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오빠는 그걸 되게 가볍게 느끼는 것 같아. 내 감정을 내가 느끼는 그 공포를 1도 모르는 것 같아, 오빠는. 나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지. 아니야? 그래서 관계를 할 때에도 아내가 해도 돼?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자체도 나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잖아. 마지막에 말도 없이 해버리고. 알지, 그때 출산할 때 출산하면서 내가 수술을 하려고 그랬어. 유착이 너무 심해서 그것도 안 된대. 아이고. 지금 뭐 유착이라고 하자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수술을 하고 이게 아물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들러붙는 거예요. 유착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조기에 이렇게 조산할 수 있고 박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고 들러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도가 높단 말이에요. 유착이 너무 심해서 그것도 안 된대. 뭐 유착은 그때부터 유착이 있었지 뭐. 그래서 그때부터 겁이 났어. 아고 셋째는 안 된다 그랬잖아. 응? 오빠는 기억하는데 나는 그걸 기억 못하고 셋째는 있다. 위험한 무조건 안 된다 그랬어. 셋째까지 배째면 안 된다 그랬잖아. 나보다도 그걸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왜 나 빨리 죽으라고? 응? 죽길 바래서? 뭐 그거 한번 잘못했다고 지금 뭐 죽으려고 그런 거야 지금? 거봐. 진짜 서운하겠다. 지금 오빠는 얘기하는 게 되게 가볍다니까? 나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 오빠랑 조금만 관계 회복이 돼도 불안해. 그런 면에서 그럼 나는 스트레스가 없을까?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어? 오빠는 자존심이잖아. 나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뭐 그 잠자리야 뭐 한 번 하는 게 뭐 그 생명에 무조건 하는 게? 생명까지는 너무 같다. 내가 오버하는 거라고? 어? 오빠 진짜 지금 되게 가볍게 얘기하는데 나 무겁게 얘기한 거거든 지금. 출산하러 수술대에 들어갔을 때 걱정에 눈물을 흘렸어. 근데 마지막으로 하려고 수술대에 누웠을 때는 내가 걱정이 되더라. 왜? 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아 무섭죠. 너무 무섭지. 난 정말 트라우마야, 트라우마. 오빠는 아마 상상을 못 할 거야. 셋째를 낳고 나서 자기가 수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피하더라고요. 무섭고 아프다는 이유로. 저는
3번이나 절개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했을 때는 말도 없이 안에다가 그냥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겁이 났어요.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거절을 당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했었어요. 솔직히 내가 너무 성욕이 너무 강하나? 그 피임이라는 그런 거를 생각을 나만 조심하면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에 대해 존중이 너무 없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냥. 되게 중요한 문제죠. 네.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데.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트라우마 뭐 이런 단어들도 나와서 되게 네.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셋째 출산하실 때 유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둘째 낳을 때도 유착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거를 살면서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셋째 때는 그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제 생명의 위험이 느끼다고 하니까 수술대에 딱 누웠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여기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와중에 애들을 생각나잖아요, 막. 그 부분에서 남편분도 부부관계에서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다 잘못한 것 같은데. 어차피 관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솔직히 한 달에 뭐 한 번 할까 말까 하면 그런 건데. 우리가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부 성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피임은 한쪽 배우자만의 몫은 아니에요. 반드시 두 사람이 같이 의논하셔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자녀 출산의 계획이 없다면 피임을 고려하고 두 분이 그걸 의논하셔야 돼요. 근데 피임마저도 의논은 안 되신 거예요. 결국 이거를 다를 때는 소통을 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오해와 서운함만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네요. 이 두 분한테 있어서 이 피임의 문제는. 네. 그래요. 또 이제 영상에서 남편분의 이제 잦은 술자리도 어떤 이제 갈등의 요인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술 문제. 얼마 정도 드세요, 일주일에? 거의 매일. 네. 지금도? 그러세요. 그 가게에서요? 예. 근데 또 남편분이 술을 마시면 욱하시는 성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따로 주사는 혹시 없으실까요? 뭐 1년에 뭐 한두 건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그거 안 예, 됩니다. 완전히 많이 먹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뭐 술먹어 주사나. 폭행을 한다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요. 아까 왜 영상에서 보니까 뭐를 막 조금씩 부수기 시작하고 붙박이를 양쪽으로 떨어져 있다. 그거는 어떤 거냐면 붙바장이 있거든요. 문을 열려고 딱 열었는데 그게 딱 걸려갖고 떨어진 거예요. 그냥 일부러 제가 뜯은 게 아니고 네. 일부러 뜯은 게 아니고 딱 했는데 딱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뭐 또 서운한 일이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경찰을 불렀더라고요. 폭력 가정 폭력으로 해서. 그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한 거에 대해 너무 화가 났어요. 화도 나고 억울하고. 억울도 하고. 근데 아내 입장에서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예. 그랬겠죠. 왜냐면 저는 그때 만삭이었거든요. 만삭이었고, 예, 셋째가 있었고, 저로서는 이제 그 순간에도 저는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죠. 네. 근데 아내분이 보셨을 때 남편분이 술을 드시면 폭력적으로 바뀝니까? 과격해, 네.
네, 맞아요. 어떤 걸 보고 그렇게 느끼시는지 들어볼까요? 그 북박이장 사건 말고. 늘 그래요. 우선 말투부터 달라지고 예, 행동도 달라지고 술을 안 마실 때는 이 사람도 그런 남들한테 피해주고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술을 마시면 예, 그런 게 없어져요. 그냥 집에서도 뭐 식탁이나 뭐 그런 소음들 있잖아요. 밤에 나는 소음들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 예, 그런 거를 되게 잘 지키는 사람인데 술을 마시면 그 새벽 시간에 밖에 나가서 거기서 전화 통화를 해요. 아무렇지 않게. 그럼 그 소음이 엄청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술을 먹으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이 남편분의 행동을 크기로 숫자로 한 5라고 본다면 문제를 5 정도의 문제가 있네요라고 본다면 아내는 이거를 500으로 느끼기 때문에 공포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결국 남편은 술을 좀 자제해야 되는 건 맞지만 술과 관련돼서 아내가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아내만의 좀 이해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좀 따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네. 원래 좀 성격이 예민한 것도 있고 제가 약간 불안증도 있어요.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 아빠가 주사가 너무 심하셔갖고 그러셨구나. 네. 네. 저는 항상 술을 드시고 오시면 뒤끝이 안 좋았어요. 항상 엄마하고 저의 일이 있었어요. 아빠가 항상 술을 드시고 오시면 주방에 가서 항상 칼을 숨겨야 했어요. 뒤에 가서 기름불로 한 통을 들고 오셔서 이제 집에 불 지를 거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생활이 자꾸 반복이 되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그때부터 좀 성격도 더 예민해지고 불안해진 것 같아요. 항상 늘 밤에 그런 모든 상황이 생겨났으니까. 예, 그래서 더 예민한 게 있지 않나. 알고 계셨어요? 남편분은? 아내 이런 어린 시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이런 대화가 없었구나. 야, 이 자리 이것도 진짜 충격이다. 중요하다, 이 이것도 자리. 왜 이런 얘기를 배우자하고 안 나누셨어요? 그런 얘기를 할 자리도 기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대화를 거의 안 하니까. 네. 그러네. 이러한 어린 시절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느끼지 않을 만한 그런 일에도 아내는 500만큼의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아요.